UFC에서 12연승을 기록하며 UFC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까지 올랐던 토니 퍼거슨. 정석을 뒤엎는 창의적인 플레이로 귀신같은 경기력을 뽐내던 UFC 파이터 엘 쿠쿠이 토니 퍼거슨 선수가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독특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만큼 독특한 파이팅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강한 실력으로 UFC에서 상당한 팬덤을 만들었고 격투기의 새로운 신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강이를 단련한다고 전봇대 같은 쇳덩이를 발로 차는 진정한 또라이 파이터이죠. 평범한 파이팅 스타일은 거부한다며 영춘권도 연습하며 변칙적인 기술을 연마했고 이를 실제 경기에서도 써먹으며 전세계 격투기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상대 선수 입장에선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조커 같은 파이터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최고 정점을 찍은 다음 미친듯이 추락하는 롤러코스터처럼 토니 퍼거슨의 행보는 가파른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UFC에서 12연승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세계 1류급 파이터로 평가받았으나 그는 현재 7연패라는 충격적인 전적을 기록 중이죠. 전성기 시절의 퍼거슨은 무패의 UFC 챔피언 하빕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평가받을 정도였던 만큼 그의 몰락은 수많은 격투기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인터뷰 도중 한국 팬들에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넬 정도로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토니 퍼거슨. 그만큼 한국인 격투기 팬으로서 미워할 수가 없는 파이터이죠. Yes.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엘보우와 변칙적인 주짓수 스킬로 수많은 피니시를 기록하던 조커 같은 파이터 퍼거슨. 하지만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그는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죠. UFC에서 가장 변칙적이면서도 실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던 퍼거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 그가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온탕과 냉탕, 천당과 지옥을 경험 중인 퍼거슨의 극단적인 커리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도로입니다. 2011년 TUF 우승을 거머쥐며 UFC에 입성한 퍼거슨. 그의 첫 번째 패배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게 되는데 마이클 존슨의 스피디한 운영에 밀리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발판 삼아 연승가도를 시작한 그는 예측 불가능한 공격 루트와 불가사의한 맷집을 바탕으로 도깨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박스 안을 넘나드는 배짱과 칼날처럼 날카로운 엘보우, 테이크다운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롤링으로 아벨 투루히오, 글레이슨 티바우, 조시 톰슨 같은 굵직한 선수들을 모조리 잡아냅니다. 그렇게 6연승을 질주하며 라이트급 7위를 꿰차게 된 퍼거슨. 그는 바르보자와의 경기에서 지금의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였으니 바르보자의 안면이 피로 물든 것은 물론 본인 역시 만만치 않은 상처를 입었으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성큼성큼 전진하며 공격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불규칙한 리듬과 싸움 그 자체를 즐기는 듯한 광기 어린 눈빛, 요상한 방식으로 레슬링을 깨버리는 모습은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긴 팔다리를 가졌음에도 스스로 뛰어드는 용기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움직임은 자신의 별명이 왜 엘 쿠쿠이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급 오퍼를 받은 란도 바나타를 상대로 패배 직전까지 몰렸으나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근성으로 역전에 성공한 퍼거슨. 그는 직전 경기에서 타이틀을 빼앗긴 도스 아뉴스마저 잡아내면서 9연승을 거두는 동안 6번의 보너스를 받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하여 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간 그는 케빈 리를 제압하고 잠정 챔피언에 등극하는데요. 정식이 아닌 잠정 타이틀을 받은 이유는 당시 챔피언이었던 맥그리거가 디아즈와의 슈퍼파이트에 치중하면서 체급이 정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때 UFC가 맥그리거를 편애하지 않았다면 토니 퍼거슨도 충분히 정식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선수로서의 폼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붕 떠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토니 퍼거슨. 그는 다시 한번 불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빕과의 통합 타이틀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무릎 축부인대 부상으로 시합은 물론 잠정 타이틀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휴식기를 가지게 된 퍼거슨은 맥그리거도 하빕도 아닌 앤서니 패티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다행히 시합은 승리했으나 같은 날 펼쳐진 맥그리거 대 하빕의 대결이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되면서 라이트급의 판세는 하빕을 주축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퍼거슨의 존재감이 살짝 묻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6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음에도 타이틀샷을 받지 못한 퍼거슨. 그는 도널드 세로니를 잡아내면서 무려 12연승을 달성! 당시 기준으로 라이트급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 단독 1위에 올라섭니다. 이후 하빕이 포이리에를 꺾고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퍼거슨과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도전자들을 깔끔히 정리한 두 선수는 드디어 라이트급 최강자들을 가리기 위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하빕이 러시아로 돌아가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하빕과의 정식 타이틀전이 아닌 게이츠와의 잠정 타이틀전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당시 36살로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직전 경기까지 전성기 움직임을 유지하던 퍼거슨. 한 가지 변수는 게이츠의 펀치력이 그동안의 그 어떤 상대들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이는 퍼거슨의 장기인 박스 안에서의 난타전을 한 방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퍼거슨의 태도에서 조금은 머뭇거린다는 느낌이 나는데요. 상대가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정신없이 퍼부어대던 퍼거슨이지만 펀치가 날아올 때마다 움직임이 멈춰버립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진흙탕으로 끌어들여야 되지만 오히려 자신의 리듬이 끊겨버리고 있는 퍼거슨. 계속해서 전례 없던 장면들이 반복되고 본능적으로 공기를 돌리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내구력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게이츠의 파워, 카프킥까지 등장하면서 수렁 속으로 빠지는데요. 2라운드 종료 직전 회심의 어퍼컷을 터뜨리지만 마찬가지로 맷집에 일가견이 있는 게이츠가 회복에 성공합니다. 무작정 발을 받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한 방 한 방을 확실하게 가져가 주면서 주도권을 쥐는 게이츠. 상대를 압박할 때 분위기를 타는 퍼거슨이지만 모든 동작이 카운터로 돌아오자 전진이 차단됩니다. 진흙탕 싸움을 피해주며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이츠.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이때 깔끔한 2-3가 장렬. 안면이 엉망으로 망가진 퍼거슨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5라운드 레프리 스탑으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상성적으로 까다롭고 충분히 질 수 있는 상대이지만 그동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패배해버린 퍼거슨. 이렇게 라이트급 최다 연승 기록이 끊기게 된 그는 모두가 원했던 하빕과의 드림 매치마저 날아가게 되면서 챔피언으로 가는 길이 더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개월 뒤 챔피언 하빕이 은퇴를 선언하자 라이트급은 찰스 올리베이라, 마이클 챈들러, 더스틴 포이리에, 저스틴 게이츠 등 엇비슷한 위치의 선수들이 무한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퍼거슨 역시 같은 그룹에 속하고는 있었으나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챔피언으로 가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길목에서 재기전에 나서게 된 퍼거슨. 상대는 장단점은 물론 외모마저 흡사한 찰스 올리베이라. 대표적인 대기만성 파이터로 7연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올리베이라의 약점은 매 경기마다 큰 공격을 허용하는 것으로 퍼거슨이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빰 클린치만 조심한다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전을 즐기던 올리베이라가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게이츠가 그랬듯이 빈틈만 찔러주며 영리하게 풀어가는 올리베이라. 백을 막기 위해 오른발을 걸어주자 그대로 뽑아 올리기를 시전. 순식간에 사이드를 내주게 되면서 특유의 하위 움직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퍼거슨. 여기서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탄생하는데요. 라운드 종료 직전 안바가 완벽하게 들어가지만 고통에 몸부림치는 와중에도 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불가능한 탈인간급의 정신력을 발휘하지만 전체적인 스탯 저하로 정신없이 끌려가는 퍼거슨. 그는 이어지는 라운드를 무기력하게 내어주고 그 라운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 뒤 다리우시를 만난 퍼거슨은 올리베이라전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으로 지게 되는데요. 상위 컨트롤에 꼼짝없이 끌려가던 도중 힐 훅에 걸리면서 패배 직전까지 넘어가고 고함을 지를 만큼 고통을 호소하지만 이번에도 탭을 치지 않습니다. 다행히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다리를 놓아주었으나 끝끝내 흐름을 뒤집지 못한 퍼거슨. 이 패배로 그는 랭킹이 7위까지 추락. 로비 라울러, 주니어 도스 산토스, 자카레 소우자 등 지금껏 수많은 선수들이 그랬듯이 정상을 찍은 다음 급격하게 떨어지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게 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정신병 문제가 따라다녔던 퍼거슨은
조현병과 조울증 증상이 있어 약을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그는 SNS와 인터뷰에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지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는 SNS에서 글을 쓸 때 문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모티콘을 암호마냥 사용하여 그 뜻을 해독하기가 쉽지 않죠. 정신병이 있는데 파이팅 스타일 자체가 머리에 타격을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솔직히 뇌에 이상이 없는 사람도 타격을 많이 허용하면 노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퍼거슨을 지지하는 팬들과 격투기 동료들도 그가 슬슬 은퇴를 하길 바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은 퍼거슨답게 자신의 기량이 저하했다는 말에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걱정들을 조롱으로만 받아들였고 주짓수 연습을 못해 졌다거나 대뜸 하빕과 맥그리거를 저격하는 등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12연승이라는 대기록이 무색하게 어느새 3연패에 빠져버린 퍼거슨. 그동안 UFC의 행보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퇴출의 마지노선까지 다다른 상황.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필이면 라이트급 최강의 하드펀처 마이클 챈들러를 만납니다. 지난 게이츠전을 떠올렸을 때 과연 챈들러의 화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경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체 조건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죠. 원스텝 잽에 팔꿈치가 닿을 만큼 거리에서 우위를 가져갑니다. 덕분에 카운터 적중률이 높아지고 보다 안전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게 되자 퍼거슨 특유의 케이지 커트가 시작되는데요. 전성기 시절처럼 주저함이 없는 모습으로 탱크 같은 챈들러를 정면에서 상대합니다. 원스텝을 통해 안정적인 루트를 선택하지만 자꾸만 카운터에 노출되는 챈들러. 오랜만에 맞이하는 퍼거슨의 흐름, 이를 화물차 태클로 끊어줍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하위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특유의 승리 공식이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데요. 머릿속에 태클이 들어온 퍼거슨이 무게중심을 낮추기로 결정. 이 틈에 역대급 앞차기가 장렬하면서 어떤 위기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았던 퍼거슨이 의식이 날아가 버리는 생애 첫 실신 KO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반까지만 해도 과거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이번에도 연패의 사슬을 끊지 못한 퍼거슨. 그는 다음 경기에서 오랜만에 웰터급으로 출전하고 이번이 UFC 고별 무대인 네이트 디아즈와 만납니다. 사실 디아즈의 경우 누구보다 진흙탕 싸움에 강한 타입으로 전성기 시절에 만났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성인데요. 특히나 펀치 정확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변수를 만드는 퍼거슨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대였습니다. 예상대로 합을 섞을 때마다 손해가 발생하면서 정면 싸움을 피하게 되는 퍼거슨. 언제나 당당하게 전진하던 그가 등을 보이는 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궁여지책으로 로우킥을 꺼내보지만 흐름을 뒤집지 못합니다.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퍼거슨. 농락까지 당할 만큼 심각한 격차가 벌어지는데요. 배색이 짙어지자 급한 대로 더블렉을 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길로틴으로 연결하면서 팔이 꺾여도 탭을 치지 않았던 퍼거슨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서브미션 패배를 당합니다. 사실 승리는 고사하고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위태로워 보일 만큼 전체적인 신체 능력이 현격하게 저하된 퍼거슨이죠. 이 패배를 계기로 퍼거슨의 부활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은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고 데이나 화이트마저 은퇴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지를 불태우던 퍼거슨은 좀 더 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여전히 격투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지만 언랭커인 바비 그린에게마저 일방적으로 패배하면서 최근 경기 0승 6패라는 좀처럼 나올 수 없는 기록을 찍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선수라면 이미 방출이 되고도 남았으나 무슨 이유인지 UFC에 잔류하게 된 퍼거슨. 이어지는 상대는 UFC에서 파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패디 핀블렛. 추락하는 레전드 파이터를 반드시 유망주와 붙여주는 UFC의 냉정하고도 전형적인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퍼거슨은 정신력과 체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철인 3종 선수인 데이비드 고긴스와 컨디셔닝 훈련에 집중하는데요. 고긴스는 퍼거슨이 자신의 지옥 훈련 루틴을 유일하게 끝까지 버틴 운동선수라며 극찬을 하지만 상대 선수인 핀블렛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격투기 팬들과 관계자들은 안 그래도 퍼거슨의 몸 상태는 닳고 닳았는데 왜 그를 오버트레이닝 시키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동풍의 끝판왕인 퍼거슨은 이번에도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선언했죠.
그렇게 시작된 경기, 전형적인 주짓수 위주의 그래플링 타입으로 타격 디펜스에서 크게 약점을 노출했던 핀블렛. 턱이 완전히 들려있는 불안한 자세,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네요. 카운터 한 방이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체격으로 밀어붙여봅니다. 정면 싸움을 회피하는 퍼거슨, 느린 반응을 확인하자 거칠게 돌격하고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도저히 역전을 꾀할 수 없는 구도가 지속됩니다. 파운딩과 서브미션의 위협 속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퍼거슨, 잠시나마 따라가는데 성공하지만 이마저도 테이크다운에 가로막혀버립니다. 그렇게 승리를 굳혀가는 핀블렛, 변수 없이 개비기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으로 핀블렛의 승리가 선언됩니다. 이리하여 라이트급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과 동시에 BJ 펜과 더불어 UFC 역사상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된 퍼거슨. 어느덧 그는 40살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한 번만 더 패할 경우 최다 연패 단독 1위에 올라서게 되지만 여전히 승리를 향한 그의 투지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전관 이유도 없는 UFC의 특성상 퍼거슨에게 쉬운 상대를 줄 리가 없는데요. 만약 기나긴 연패를 끊어내고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한다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식 챔피언에 오르지 못했던 서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 같습니다. 과연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퍼거슨이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의 마지막 불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